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카톡 알림만 봐도 또 뭐래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좋은 사람 되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왜 항상 참는 사람만 손해보는가? 왜 끊어야 할 걸 알면서도 못 끊는가?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버거운가?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어드는데 관계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50대가 넘으면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약속 잡히면 일주일 전부터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면 허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어드는데 관계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박힙니다. 너는 참 여유롭게 사네. 애들은 뭐하니? 요즘도 그 일하니? 듣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변명해야 할 것 같고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친구일 때도 있고 오래된 지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지 못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결국 여러분만 힘듭니다. 연락 한 번에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만남 하나에도 일주일을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끊어야 할 관계까지 책임지려 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착해서 힘든 게 아니라 끝내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세대, 양보하는 게 어른이라고 들었던 세대,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피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체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해지고 기력은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아껴 써야 할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엮일 필요 없는 관계까지 여러분이 책임져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참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해해 주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려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끝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5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배웠지, 관계를 정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들었고, 인연은 소중히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끊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냐? 사람들이 날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작 여러분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가벼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면 지켜야 할 삶도 지킬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엮임을 끊지 못하는 나 때문이다.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조금 섭섭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저 사람이 문제인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고, 만남에 응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계속 참아주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봤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나다. 그래서 늘 피곤했던 겁니다. 끊지 못하니까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니까 계속 상처를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에 서로 모여 체온을 나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리 조절을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피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내가 끊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통받는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참을 건가요? 아니면 정리할 건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손절이 뭘까요? 복수가 아닙니다. 냉정함도 아닙니다. 손절은 여러분의 체력을 관리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50대가 넘으면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인생 후반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세요.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주는 사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좋겠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너는 여유롭게 사니까 몰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불행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다를 반복하면서 은근히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위로를 요구하고 공감을 강요하고 때로는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해줘도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불행을 증명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여러분만 무겁습니다. 왜 끊기 어려울까요? 내가 차갑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 보여서.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계속 짐을 받아주면 여러분만 무너집니다. 설명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애들은 뭐하니? 남편은 건강하지? 요즘도 그 일하니?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 후에 여러분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참 잘 사네.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심어놓는 독입니다. 왜 끊기 어려울까요? 오랜 친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니까.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세요. 설명 없이. 세 번째, 도움은 안 주고 기대만 하는 사람.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너밖에 없어. 이번만 도와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고 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나도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는 건 없고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관계는 원래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왜 끊기 어려울까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여러분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거리를 두세요. 네 번째,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여러분에게 쏟아붓습니다. 짜증도, 불만도, 분노도 전부 여러분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후련해하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을 떠안고 며칠을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은 묻지 않습니다. 너는 괜찮아? 요즘 어때? 이런 질문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왜 끊기 어려울까요? 그래도 듣기라도 해줘야지. 얘기할 데가 없나 봐. 하지만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돌봐야 할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계속 받아주면 여러분의 감정은 무너집니다.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다섯 번째, 항상 내가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 자기는 설명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는 이해를 강요합니다. 너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야? 이 말 뒤에는 늘 여러분의 양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관계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은 중요하고 여러분 감정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주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끊기 어려울까요? 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일방적인 이해는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조용히 멀어지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쩌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 100명 필요 없습니다. 편한 사람 3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한 사람과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 들었고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편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냥 연락처에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연락 오면 부담스럽고 신경 쓰면 소모되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왜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관계를 늘릴 나이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나이입니다. 짐을 더 짊어질 나이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연락 안 해? 요즘 왜 안 보여?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성숙한 이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정은 있잖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맞습니다. 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과 의리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돌아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아니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연락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설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50대 이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유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참는 사람으로 사느라 여러분의 삶을 소모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것. 사람을 더 만날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친구 100명보다 편한 사람 3명이 낫습니다. 둘째, 손절은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력을 관리하는 생존 기술. 만날 때마다 죄책감 주는 사람,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도움은 안 주고 기대만 하는 사람,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사람, 항상 내가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내년에는 엮이지 마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선택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참는 사람으로 사느라 여러분의 삶을 소모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엮임을 끊지 못하는 나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이 끊으면 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볍게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년에는 피곤한 관계 대신 편안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 대신 진짜 사람을 선택하세요. 설명과 변명 대신 침묵과 거리를 선택하세요.
그게 50대 이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셨던 분들, 혼자 참아오셨던 분들,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할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철학사냥은 50대 이후의 삶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정리할 게 있다. 용기를 내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빼는가로 결정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대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래 사냥으로 꿈꾸던 청춘, 이제 철학으로 답하다. 철학사냥이었습니다.